안녕하십니까. 2020년 1회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 태양광 실기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 용량 200kW를 이용하여, 그래서 200kW 부하 용량입니다. 설계한 단선 결선도다. 그래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갑은 문제. 그래서 V12 전격 차단 용량을 선정하세요. 자, 개통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12 진공 차단기죠. 진공 차단기를 사용을 해서 진공 차단기의 전압은 전격 전압이네요. 24kV 630A 전격 전압에 12.5kA의 차단 전류 용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차단기 아래쪽에 블랭크가 있고 다시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ACB가 있죠. 기중 차단기입니다. 기중 차단기는 저압 차단기고 V12는 고압 차단기죠. 자,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을 하려면은 이 부분에 변압기가 있겠죠. 변압기는 Y 델타 결선으로 주 회로가 결선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버터가 있으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죠.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역송전하는 계통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번을 보시면은 V12 전격 차단 용량을 선정하세요,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 용량 PS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차단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VN이 24kV 곱하기 IS가 12.5kA죠. 그래서 12.5kA.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520MVA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네, 어떻게 차단 용량식을 기억을 한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과 이렇게 답 과정도 다시 한번 답을 써주면 되겠죠. 다음 나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 변압기의 전격 용량을 선정하세요. 변압기의 여유율은 1.2로 하세요. 자, 변압기 용량 선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압기 용량은 첫째 부하 용량이죠. 부하 용량 곱하기 여유율이 되겠습니다. 여유율. 그래서 부하 용량 곱하기 여유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합성. 합성 최대 전력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부등율 분의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의 합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데,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은 다시 총 부하 설비 곱하기 수용률이죠. 수용률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본 문제는 여유율 1.2가 주어져 있고 부하 용량이 200kW 여기 있나요? 200kW. 그리고 인버터 용량 200kW, 부하 용량이 200kW다. 그래서 200kW 곱하기 1.2니까 240kV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압기 입력 용량이죠. 그래서 용량 변압기 용량입니다.
변압기 용량은 단위가 kVA로 되어 있죠. 그래서 240, 답은 240 kVA 단위 중요합니다. 네, 240 kVA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답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3 안에 점선 안에 들어갈 적합한 변압기의 단선도를 그리고 접지 종류를 표시하세요. 변압기 단선도를 그리고 Y결선,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을 2차를 델타 결선으로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유입되는 전력의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그리고 변압기의 단선도는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 1차는 Y결선, 2차는 델타 결선으로 결선 방식을 정하고 접지 종별해서 접지 종별은 이렇게 개통 접지는 2종 접지를 해야 됩니다. 개통 접지예요. 변압기, 개통 접지, 그리고 외함 접지는 1종이죠. 1종 접지. 그래서 외함 접지다. 자, 1종 접지는 고압, 특고압, 기기의 외함 등 접지죠. 주 접지 대상이 고압이나 특고압의 기기나 특고압 기기의 외함이나 철대, 지지철물이죠. 그리고 2종 접지는 고저압 혼촉 기기의 2차 접지죠. 2차 접지. 자, 이렇게 해서 2종 접지와 1종 접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 1, 2.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일반 부지라고 합니다. 일반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설치 용량은 자, 250kW, 이것이 모듈이죠. 모듈당. 그리고 S&P 단가는 100원이고 REC 단가는 역시 100원입니다. 그리고 전력 판매 단가는 1번 했으니까 계산하세요 라는 부분이죠. 시스템 이용률도 자, 두 번째 계산하세요. 문제겠네요. 활용률이 R이 5%, 발전 시간, 하루 중 발전 시간이 3.6, 모듈 경련 감소율이 0.7.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표 2번은 연도별 발전 수익과 발전 비용, 발전 수익과 비용을 제시했으면은 비용 편익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 가번입니다. REC 가중치가 적용된 전력 판매 단가를 설치 용량을 고려하여 라고 했습니다. 설치 용량을 고려하여라면 가중치를 계산해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중치에서 일반 부지의 가중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부지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100kW 미만인 경우에는 1.2가 되죠. 자, 100kW를 초과하고 3000kW 미만인 경우에는 1.0이 적용이 되고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는 0.7이 되겠죠. 그런데 설치 용량이 자 250kW입니다. 이 총 용량이네요. 총 용량이 250kW다. 그래서 100kW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자, 총 용량 250분의
99.999 100kW 미만이니까 99.9999까지는 1.2가 적용이 되고 용량 마이너스 99.999에 대해서는 1.0이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1.08이 되겠습니다. 1.08, 즉 다시 말해서 시스템 용량이 250kW인 경우는 가중치 일반 부지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할 경우에 가중치는 1.08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판매 단가는 S&P 단가 플러스 REC 단가 곱하기 가중치죠. 가중치. 그래서 S&P 단가가 100원입니다. REC 단가가 100원인데요. 가중치, 산정한 가중치가 1.08입니다. 그래서 208원이 킬로와트아워당 208원입니다. 그래서 답이 계산 과정은 옆에 계산 과정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답은 208원 킬로와트아워 이렇게 단위하고 답을 정확히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시스템 이용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부분이네요. 시스템 이용률은 24시간 중에 발전 시간은 3.6시간입니다. 그래서 100을 곱하면은 퍼센테이지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5%. 자, 이렇게 답은 15%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답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여기 있네요. 답은 표 2의 5년간 발전 수익이네요. 발전 수익과 발전 비용을 활용해서 이 표를 이용해라 이런 얘기죠. 비용 편익비를 구하세요. 비용 편익비. 자, 비용 편익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용 편익에 대한 거. 비용 편익비는 말 그대로 그래서 총 비용분의 총편익이죠. 그래서 1 플러스 RI 분의 1 플러스 RI 분의 시그마 CI 분의 1 플러스 RI의 시그마 BI가 1보다 클 때 경제성이 있다. 이것이 비용 편익비죠. 그래서 각 연도별로 편익과 비용을 구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여기서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자, 비용 편익을 연도별로 비용을 하는데 영차년도부터 계산을 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죠. 연도별 첫째 연도별 비용을 하는데 여기 있네요. 영차년도부터 계산을 하세요 라고 영차년도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익은 1 플러스 할인율이니까 할인율이 5%니까 0.05죠. 0.05의 제로성의 제로. 비용은 자, 이렇게 해서 비용은 제로. 수익은 제로. 그리고 편익이니까 수익은 제로. 비용은 100만 원이니까 1억 7천만 원이죠. 그래서 단위 100만 원을 생략하고 170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비용은
1 플러스 0.05의 0성분의 170이니까 모든 수의 제로성은 1이 되죠. 170. 2020년입니다. 2020년.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표에 있을 때는 표에 각 연차별로 표시를 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0.05의 1차년도에서 68.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 플러스 0.05의 1성분의 26이 되겠죠. 26은 25. 자, 25는 2,500만 원 이런 뜻입니다. 다음 1 플러스 0.05의 2차년도. 2차년도는 21년이 되겠습니다. 21년이니까 67.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게 61, 100만 원. 그래서 1 플러스 0.05의 2성분의 25가 되겠죠. 25는 23.6이니까 23, 100만 원. 절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0.05의 3성분의 22년이네요. 22년에는 66.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2022년에는 57, 100만 원이 되겠고, 1 플러스 0.05의 3성분의 24가 되겠네요. 24. 계산을 하시면은 21. 그래서 1 플러스 0.05의 4성분의 23년입니다. 23년은 65.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약 54, 100만 원. 자, 1 플러스 0.05의 4성분의 23이네요. 23은 19, 100만 원. 1 플러스 0.05의 5성이죠. 5성분의 64. 자, 64면은 50, 100만 원. 그리고 1 플러스 0.05의 5성분의 22는 17,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총 합이 각 연차별로 편익의 합이 287, 2억 8,700만 원. 그리고 비용의 합이 2억 7,600만 원 해서 비용 편익비가 그래서 2억 7,600만 원 분의 2억 8,7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1.04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비용 편익비 1.04B니까 단위는 없겠죠. 1.0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라번. 자, 계산된 비용 편익비를 근거로 해서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세요. 자, 1.04가 1보다 크죠. 그래서 B per C가 1.04로 1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얕은 기초 설계 기준입니다. 얕은 기초 설계 기준에 따른 각 기초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라는 부분입니다. 얕은 기초는 기둥에 이제 기둥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초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초 부분이 얕은 기초는 이 매설 깊이에요. 매설 깊이 D가 B보다가 작은 경우가 얕은 기초가 되겠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슬래브라고 하죠. 슬리브 혹은 슬래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면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면 기초는 모든 기둥을 하나의 기초로 지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둥이 이렇게 여러 개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로 지지하는 방식을 전면 기초 혹은 온통 기초라고 합니다. 다음 줄 기초 부분입니다. 그래서 벽 기초와 같이 벽의 기초, 벽이 이와 같이 벽 기초는 어때요? 길이 부분으로 길죠? 긴 기초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초 방식이다. 자, 다음 확대 기초입니다. 확대 기초, 이 확대 기초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둥보다 기초의 저변이 이제 큰 기초 방식으로 첫째 독립기초가 있죠.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 슬래브 한 개로 지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기초 기둥 두 개를 기초 슬래브 한 개로 지지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을 아시면은 뭐 표현하는 것은 어때요?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따라 전로의 사용 전압, 저압 전로의 절연 저항 기준을 쓰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 전압은 11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0점을 붙이고 소수 둘째 자리를 절사할 경우에 0.1이 나오죠. 그래서 0.1MΩ.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경우에 사용 전압은 220V죠. 또 0점 둘째 자리 절사하니까 0.2MΩ. 그리고 사용 전압이 300V를 초과하고 400V 미만인 경우에는 380V를 사용하고 있죠. 동력용으로. 그래서 0점하고 둘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니까 0.3MΩ이 되더라. 그리고 400V 이상인 경우 사용 전압이 44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점하고 소수 둘째 자리를 절사하니까 0.4MΩ이 되더라. 해서 기억을 하는 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억을 하시되 잘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설비에 따른 전송 장비의 하위 통신 기능 3가지만 쓰세요. 전송 장비의 하위 통신 기능을 3가지로 쓰세요. 그럼 먼저 모니터링 계측 시스템의 이제 계통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측 장비 또는 계측 설비 그리고 트랜스듀서 신호 변환 장치라고도 해요. 트랜스듀서 연산 장치
기억 장치, 표시 장치. 자, 이렇게 계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측 장비에서는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자, 이런 부분과 환경 계측에서는 온도, 일사량, 풍속과 같은 이런 환경 데이터를 계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 변환 장치, 이게 전송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송 장치의 역할,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계측 장치로 되어 있으니까 장치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측 장치와 실시간 통신을 해서, 실시간 통신을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통신을 해야 그때그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계측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집된 계측 데이터를 연산 장치로 전송하는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집 데이터를 연산 장치로 전송을 하는 기능, 그리고 또 어떤 부가 기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집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 통신 방식에서는 병렬적으로 연결이 되는 수집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열로 다시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수집 데이터를 변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변조를 해서, 변조를 하는 이유는 다중화와 원거리 전송이죠. 원거리 전송. 그래서 이 얘기가 데이터를 연산장치로 전송한다는 말에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 기능 알아봤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배치된 태양광 발전 의뢰의 하단 2열 전체에 음영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에 음영이 발생했을 경우 출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세요. 그래서 음영이 발생을 했을 때 음영이 발생한 태양전지 스트링에서 음영이 발생된 모듈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태양전지 스트링에서 각 모듈에 음영이 발생했을 때는 음영이 발생이 된 모듈이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두 번째, 정상 모듈도 음영이 발생된 모듈 전력만큼 발전한다. 따라서 모듈이 생긴 음영이 발생이 된 모듈이 있어 발전 전력이 0W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음영 발생 모듈 전력이 0W이므로 전체 전력은 0W가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0W입니다. 만약에 모듈이 음영이
발생된 모듈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쪽 부분에 건전한 모듈은 발전을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러나 모듈이 음영이 전체 모듈에 있고 각 스트링별로 음영이 발생한 모듈이 다 있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발전량은 0W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인버터의 입출력 단자의 380V인 경우에 접지 저항값은 몇 ohm이냐? 예. 접지 저항 종별은 일종 접지, 제1종 접지, 제2종 접지, 제3종 접지, 특별 3종 접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지 종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종 접지의 접지 저항은 10ohm이 되겠습니다. 2종 접지 저항은 IG분의 150ohm. 자, 2종 접지는 한 선의 진학 전류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3종 접지는 100ohm이 되겠습니다. 특별 3종 접지는 10ohm. 그리고 접지선의 규격은 6스퀘어 이상. 그리고 2.5스퀘어 이상.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자, 380V 이상인 경우에는 제 3종 접지죠. 3종 접지니까 105,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음영 대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모듈의 설치 간격 D, 이격거리죠. 이격거리를 구하는 관계식을 쓰세요 해서 관계식만 쓰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경사각은 알파입니다. 그리고 고도각은 베타입니다. 그리고 모듈의 첫 번째 열에서 다음 열까지의 거리니까 이격거리죠. 이격거리. 그래서 이격거리 D는 L 곱하기 사인 베타 분의 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메타가 되겠습니다. 알파 경사각, 베타는 고도각, L은 모듈 길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 이런 문제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의 검사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사용 전 검사 시에, 사용 전 검사입니다. 준공 후 최초의 검사가 되겠죠. 검사다. 그럼 어디에서 검사를 주관하느냐? 전기안전공사죠.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한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전력변환장치 인버터죠. 인버터의 검사 항목, 검사 항목에 대해서 자, 작성을 하세요. 인버터에 대한 제일 첫 번째 검사가 외관 검사가 되겠죠. 외관 검사. 자, 변형이나 혹은 파손이 된 부분이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절연 저항 측정 시험 혹은 검사. 그리고 세 번째는 절연 내력 시험 검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어 회로 및 경보 장치 시험.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버터의 기능 시험이 있겠죠. 인버터의 기능 시험에서 대표적인 시험에서 단독 운전 방지 기능 시험. 자, 5가지니까 벌써 5가지가 됐죠.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인버터, 자동, 수동, 운전 시험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개 쓰세요 하는데 6개, 7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순서별로 5개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수행 업무에 따라서 공사자가 공사 현장의 공사 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 서류, 즉 다시 말해서 현장 비치 서류 공사자가 가장 먼저는 어떤 서류가 되겠습니까? 계약 관련 서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계약 서류 및 설계 도서류 이렇게 시방서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현장 기술자 자격 경력 확인 서류 4번 있으면 되겠죠. 세 번째는 공사 예정 공정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을 하죠. 네 번째는 인력 그리고 주요 장비 투입 계획서 혹은 또 안전관리비 사용 현황 혹은 실적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공급원 신청 성인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검수조서라고도 해요. 검수조서 공급원 성인신청서 뭐 여기 말이 맞겠네요. 신청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설치가 되어야 원활한 업무가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공사업자들은 이런 서류들을 누구한테 보고하나요? 감리죠. 감리는 발주자의 권한을 계약에 의해서 감리 계약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에 보고하고 또 제시해야 되는 이런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서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서류도 필요하겠네요. 주간 공사 주간 계획 및 실적 관리 서류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흐름을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흐름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부지 선정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조건별로 설명을 하세요. 지정학적 조건이다. 지정학적 조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사량, 일사시간, 시간인데 정남향이어야 한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정남향일 경우에 일사량과 일사시간이, 일사량이 가장 많고 일사시간이 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남향으로 부지가 선정이 됐냐 하는 거. 예. 건설상의 조건, 부지의 접근성, 그리고 환경 조건, 가장 중요한 게 음영이죠. 환경 조건에서 이런 자연적인 고정적인 음영이 발생하는 시설이나 있냐. 산에 그늘이 진다든가, 이 건물에 그늘이 진다든가, 주변에 어떤 구조물에 그늘이 지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행정상은 예,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에 관련 사항이나 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 검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개통 연계 조건은 전력 판매 사업자와 개통 연계점의 위치가 어디냐? 개통 연계점의 위치가 뭐죠? AC 구간에 거리가 결정이 되겠죠. 거리 부분에서는 전압 강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통 연계점, 그리고 이제 개통 병입 시 개통 병입을 하기 위한 용량, 자, 뱅크의 용량이죠. 개통 병입을 할 때 분산 전원에 누적된 합이 뱅크 용량의 50%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경제성 부분은 부지 매입비, 그리고 공사비 등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무엇과 비교를 하나요? 네, 예정 수입 판매, 전력 판매 수익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성 분석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의 광 변환 효율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계식을 쓰세요. 자,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설명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듈의 광 변환 효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일사량과, 그래서 빛의 에너지요. 태양광의 일사량의 빛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와 모듈의 발전 용량의 비를 말한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죠. 태양광의 일사량, 즉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데 그 비가 어떻게 되느냐? 비는 어때요?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변환 효율은 면적분의 면적 곱하기 태양의 표준 일사량이죠. 표준 일사 강도 분의 모듈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출력이 되니까 자, 주어진 것에 모듈의 전체 면적을 전체 면적을 AT라고 한다. 그래서 AT 곱하기 그리고 조사 강도, 그래서 태양의 표준 일사 강도를 G라고 한다. 그래서 와트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모듈 출력을 최대 출력 PM이라고 한다.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100을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광변환에서 광전변환이 되겠죠. 광전변환 효율. 그래서 현재까지는 15% 내외가 되더라. 자,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처리 절차. 먼저 참고로 허가권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kW 초과시 자, 3000kW 초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그럼 3000kW 이하가 될 때,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단, 제주시는 이게 도지사가 총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허가권자. 자, 그럼 절차라고 했습니다. 절차는 첫째, 신청서, 사업 허가 신청서겠죠. 신청서를 작성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 제출을 한다. 그래서 접수한다는 거죠. 접수를 하고, 두 번째는 검토, 심의. 검토, 정기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럼 허가 결정이죠. 허가 결정을 해서 신청자에 대한 통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허가 신청서 작성, 접수, 그리고 검토, 심의, 전기위원회 심의 되겠죠. 그래서 허가증 발급, 통지, 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단계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의에 설명하는 용어를 쓰세요 라는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 좀 가볍게 적혀야겠죠. 일정 규모 해서 50만 킬로와트, 즉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는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총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어때요? 공급 의무화 제도가 되겠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다.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를 RPS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리뉴어블, 그래서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교재도 잘 나와 있습니다. 원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써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RPS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그래서 이니셜이다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거래 시간별로 일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한 거래소에 적용하는 전력 시장 가격이다. 해서 S&P 가격이 되겠죠.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다 해서 한계 가격이 되겠습니다.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도 하죠. 개통 한계 가격이다. 자, 이런 개통 한계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은, 그래서 발전 차익에 대한 보상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공급 인정서의 발급과 거래 단위다.
하면은 REC죠. REC가 되겠습니다. 예. 리뉴어블 이는 에너지겠죠. 그래서 certification. 그래서 발급 거래 단위로서 공급 인증서 대상 설비, 공급 인증서 대상 설비는 태양광 발전 개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자비로 설치를 해서 인정을 받는 사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메가와트 아워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력량에 대한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다 해서 판매 단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S&P 단가에서 REC 단가 곱하기 가중치였죠. 자, 네 번째는 생산 인증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인증서 발급 거래 단위로서 생산 인증서 발급 대상 장비가, 이거는 태양광 대여 설비입니다. 태양광 설비 대여 사업자에 부과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P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리뉴어블 에너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시설물의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주요 기자재 공급은의 검토 승인과 관련한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의 공급원 승인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공급원 승인 신청서, 일반적으로는 검수조서라고도 해요. 검수조서.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기자재 반입 7일 전에, 자, 기자재 반입 7일 전에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누가 검토하나요? 감리가 검토 승인을 해야 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내일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전날 가져왔으면은 감리가 어때요? 검토하고 확인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7일 전에 반드시 사용 7일 전에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실제 예정 공정에 지장이 없이 이 주요 장비나 물품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어떤 제품을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KS 표시 제품. 그런데 KS 표시가 없는 제품이 있어요. 없는 제품은 전문가의, 상식적이죠. 전문가의 승인이나 확인,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의 확인이 있는 제품. 자,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하기도 뭐 그렇다면 감리가, 그런데 비상주 감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비상주 감리가 확인을 한 제품을 사용을 한다. 최소. 예,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서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 규모를 쓰세요.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지역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 행위를 어때요?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 후에 이상이 없을 때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공업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보전 녹지 지역은 5,000이죠. 5,000 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 행위 허가. 개발 행위 허가권자는 누구겠습니까? 허가권자는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자,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뇌서지 등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방책을 쓰세요. 자, 중북대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필요의 접지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태양전지 어레이 내부에는 서지 옵서버를 설치해서 이상 전압을 방지한다. 두 번째입니다. 접속함이나 분전함에는 어레스트입니다. 어레스트를 설치하여 직경례나 유도례의 유입을 방지한다. 세 번째입니다. 내우 다발 지역이에요. 내우 다발 지역에서는 서지 옵서버나 오레스트로 해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직경례가 자주 치기 때문에 좀 약하죠. 그래서 뇌례 트랜스입니다. 뇌례 트랜스. 일반적으로 상용주파 변압기죠. 뇌례 트랜스를 설치하여 그렇죠? 직경례 등의 서지에서 보호한다. 이 시스템을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돼요. 서지 옵서버 어레스트 뇌례 트랜스를 사용하여 외부의 이상 전압이나 직경례나 유도례에 대한 피해를 방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형 전원의 배전 계통 연계 기술 기준입니다. 분산형 전원. 태양광, 풍력, 열병합, ESS 등이 있겠죠. 그래서 분산형 전원의 특징은 수요지와 근거리에 설치가 된다는 장점이 있죠. 수요지, 전력 수요지와 근거리에서 설치를 해서 계통에 연계가 된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상수전 고객이 단상 인버터를 설치하여 분산형 전원과 계통 연계를 할 때는 한상 또는 이상 설치 시에는 4kW 이하
이하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각 상에 4kW 이하로 설치한다. 각 상에. 그리고 3상 설치할 때는 상별 동일 용량을 설치한다. 자,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선 부하 불평형율을 고려해서, 그렇죠? 불평형율을, 상간의 불평형율을 고려해서 전기수용 설비는 3상일 경우에는 부하 불평형율이 30% 이하죠. 그리고 단상인 경우에는 40%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분산형 전원에 있어서는 3상 수전 고객이 단상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상일 경우에는 각 상별로 4kW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 3상일 경우에는 각 상에 동일 용량으로 설치를 해서 이 불평형율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겠죠.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의 최대 출력 전력이 모듈 하나, 그래서 300W다라는 얘기죠. 300W 구성으로 직렬로 8장에서 직렬로 18장에서 22장을 연결할 수 있다. 이때 200kW 인버터, 이 용량이죠. 용량, 시스템 용량이 되겠습니다. 인버터 사용하여 최적의 직병열수와 그 발전량을 구하세요. 인버터 용량에 맞춰서 설치를 할 경우에 최대 용량을 구하세요. 자, 첫째, 직렬로 18장을 연결할 경우에, 19장을 연결할 경우에, 20장을 연결할 경우에, 21장을 연결할 경우에, 22장을 연결할 경우,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모듈의 용량은 300kW가 직렬로 18장이 연결이 됐다. 전체 시스템 용량은 20만 와트, 즉 200kW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약 37열로, 여기서 직렬 모듈 수가 되겠습니다. 병렬로 연결하는 열수가 되겠죠. 그리고 열압 줄일 때는 300 곱하기 열압계에서 20만.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35열, 그리고 300 곱하기 20에 20만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약 33열, 그리고 300 곱하기 21이 되겠죠. 직렬이니까 20만 와트. 자, 병렬 열수는 그래서 31열, 그리고 300W 모듈을 직렬로 22장을 연결을 했을 때 병렬의 열수는 그래서 30열을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매수 장수 곱하기 모듈,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199.8kW, 18이 되겠죠. 여기서 19 곱하기 300.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 199.5kW 곱하기 20 곱하기 30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직렬 모듈수, 병렬의 열수 곱하기 모듈당 용량,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장일 때는 약 198kW, 21장일 때 300W.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195.3 3kW. 그리고 22장일 때
22 곱하기 300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198kW. 그래서 최대 출력일 때, 출력일 때가 199.8kW네요. 그래서 18장, 그래서 답은 18장 직렬에 곱하기 37열 병렬로 연결할 때가 최적 혹은 최대 출력의 직병렬 모듈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전기 설비 공사의 일반 사항에 따른 표준 시방서의 정의를 쓰세요. 표준 시방서입니다. 표준 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시공 적합성, 그래서 공사의 시공의 적합성, 그리고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에 적용되는 표준 시공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과 시공의 적합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각 시설물에 적용이 되는 표준 시공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표준 시방서가 있으면은 전문 시방서가 있습니다. 전문 시방서. 전문 시방서는 그래서 표준 시방서를 기초로, 그래서 전문 시공서는 표준 시방서를 기초로 해야 되겠죠. 특별한 공사의 시공, 그리고 공사 시방서의 작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은 서술식으로 쓰실 수 있겠죠. 전문 시방서는 표준 시방을 기초로 해서 특별한 공사의 시공과 공사 시방서 작성을 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적용이 되는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공사 시방서. 공사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와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해서 특별한 공정과, 그래서 공사 방법으로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에 제시되지 않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제시되지 않는 공사 방법, 제품의 규격, 성능, 시험, 검사 방법,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작성한 서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과 시공의 적합성, 그리고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각 시설물에 적용이 되는 표준 시공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표준 시방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시방서다. 그런데 전문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를 기초로 해서 특별한 공사 시공 방법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장이나 여건에 부합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공사 시방서는 이러한 표준 시방서와 전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장 조건의 특수성이나 공사 방법에 따라서 시공 방법, 그리고 제품의 성능, 규격,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시설계나 어때요?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에 나타나지 않는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표현 방법을 다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0년 1회차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기사 태양광 실기 시험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